감이 분겠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지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책의 형태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길어야 100년 겁니다. 100년도 안 될 거예요. 책 있으면? 예, 근데 책이 없이 책이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네. 기억만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도 사실 우리 모두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단 한 명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하거든요.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 있으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다시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책이든 뭐든 어떤 기록의 형태로 지식이 전달된다는 짧은 시간은 그게 아니라 단지 기억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다시 문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 일단 책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이를 어떻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조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종이 만들려면 또 그 종이 공장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어쩌면 김범준 교수님 생각하신 물리학적인 계산에다가 생물학적으로 곱하기 1.5 내지 2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이제 아는 게 많잖아요.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싸워 이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요. 재건축하는 거 재건축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문명을 건축하는 건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싸우느라고 해서 아마 1.5 곱하기 2 내지는 싸워가지고 또 다시 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새로 문명 싹 갈아낸다고 치면 지금의 지식 그대로 갖고 있고요. 어느 땅 가시겠습니까? 그거 와봤어. 어디 강남 가실 거예요? 강남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남이에요.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다른 더 좋은 데로 가봐. 뉴욕 쪽으로.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든 조율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 어떤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과치 거기 좋은 데로 가니까 살기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자기 전에. 그런 질문 하나 해결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계속 자유로드롭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냐. 무중력 상태니까. 네. 자유로드롭의 무중력, 혹은 뭐 바이킹의 무중력, 요 때는 저는 항상 요의가 좀 느껴지는데 요거 전 예를 들어 이 우주 정거장 가면 계속 뭘 달고 있으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위아래 이런 감각도 없고요.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쪽으로. 물론 처음에 갈 때랑은 익숙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속 내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그 느낌이랑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중량이 느껴지지 않을 때의 감각. 출렁출렁해. 네, 그때는 이제 부력에 의지해서 내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상해요. 아, 그래요? 물에 떠 있을 때는 네네. 내 몸 전체는 떠 있지만 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여전히 중력을 느끼고 있고 우주 공간에 갔을 때는 내 몸뿐 아니라 안에 있는 지방광 같은 걔도 무중력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 뇌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미 익숙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느낌을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반응이 약하게 느끼거나 안 느끼지 않을까.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우주인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거 가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 감각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멀미 같은 건 안 한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멀미도 많이 합니다. 멀미 말이에요. 네, 멀미 약도 먹고. 비 밑에 뭐 붙이고. 네, 뭐 그걸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아우 나 되게 싫겠다. 난 못살겠는데.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그냥 우주 정거장 말고 뭐 예를 들어 화성 간다거나 달 간다거나 할 때도 계속 그 느낌이겠네요. 결국 무중력이니까. 아, 그쵸. 우주 여행하는 동안엔 당연히 그 느낌으로 가는 거고 뭐 화성에 가도 중력이 약하니까 조금은 덜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래도 가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네. 하지만 미생물학자 먼저 간 다음에 맞아요. 주석이 많이 쌌거든요.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몸집이 큰 생명체들, 혹은 뭐 영화에서 본 거 그 생명체들 보면 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 아주 간단한 실험이 예를 들어 막대기를 제가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얘가 1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하고 얘가 10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을 생각하면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1m짜리 막대가 1초에 쓰러진다면 10m짜리 막대를 손에서 잡고 있다가 보면 100m로 할게요. 100m 막대라면 10초가 걸려요. 근데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폭포, 커다란 폭포를 영화에 구현하고 싶다. 근데 폭포에 가서 찍을 돈은 없다. 그러면 작은 폭포를 만들어서 찍거든요. 그거를 영화로 상영할 땐 그거를 천천히 틀어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폭풍을 떨어지는 거 보면 엄청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이게 정확히 똑같아서 지금 질문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네. 그게 공기저항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똑같아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면 움직인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짧은 거리에서 1초 걸렸다면 그것보다 100배죠. 100배 거리라면 10초가 걸려서 천천히 돌려야 돼요. 공룡 같은 애들은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게 맞긴 맞군요. 네,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커다란 마징거 제트 거대 로봇이 싸우잖아요. 그거 만약에 실제 만들면은 그냥 다 피할 수 있어요. 주먹이 날라온다 그러고 기다리다가 살짝 피하면은 다 피합니다. 맞은가 이게 안 되겠네. 태권도가 좀 확실히 이기는.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재밌는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과학자분들께 또 여쭤봐서 조금이라도 대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우리 김용빈 교수님도 오셨고 그동안 바퀴벌레와 미역으로 잘 오셨는데 그 뒤로 뭐 큰 감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니, 그 뒤로 하나 있긴 있어요.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발연기를 보여드려가지고 발연기? 맨발의 발연기를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이 폭 젖어가지고 알리느라고 했는데 이게 맨발에 발연기 돼서 노출신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 노출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양해도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교수님께 딱 어울리는 곰팡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퀴벌레 곰팡이. 이름부터 곰팡이요? 곰팡이 우리 순우리 말이죠 이거는? 우리 말이죠. 그렇겠죠? 네, 곰팡이라는 거는 어감이 어떠세요? 뭔가 좀 약간 습하고 썩은 느낌. 뭘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곰팡이가 못 떠오르세요. 등식에 이렇게 그렇죠, 예. 핀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우리 어머니의 배양 능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잘 기르세요 이 친구들. 곰팡이를? 네, 여러 군데서 잘 기르시는데 심지어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냉동실에서도 그 아이를 꼭 키우시더라고요. 냉동실에서 냉장실이야. 아 냉동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냉동실은 불가능이죠 원래. 뭐서 안 되죠. 핀 거를 넣었을 모를까. 아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유 냉장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여튼 냉동실 안에서도 꽃을 피우셨거든요. 아, 곰팡이 중에 느리지만 저 추대사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요. 남극 곰팡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색깔도 이렇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없는 색깔이 없었어요. 검정, 약 1km 앞 시속 색,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핑크빛도 있고 다 곰팡이 색깔이 궁금하나요? 아 그렇죠. 웬만한 아마 우리 교수님 연구실보다 우리 집이 화려했을 겁니다. 보면 실처럼 올라오잖아요. 가는 실처럼 보이잖아요. 가는 실처럼. 그게 실이니까 곰팡이 많으니까 팡이 실이에요.
팡이실. 곰팡이가 많으니까 팡이실. 그 실같이 올라온 걸 팡이실이라고 하나하나는 팡이실. 한자로는 균사. 균사. 이게 실사자거든요. 팡이실인데 실 모양으로 자라니까 사상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곰팡이 대표적인 사상균이 있고요. 사상균이 그 뜻이구나. 이게 곰팡이고요. 곰팡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버섯 종류 그런 건 안 좋아해요? 버섯 엄청 좋아해요. 곰팡이 좋아하네.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버섯 쪽을 엄청 잘 먹어요.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똑같진 않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한 팡이실이 위로 접히고 계속 하면서 위로 올라 자라면 갓대고 그게 버섯되는 거예요. 그리고 팡이실이 계속 모여서 압축이 돼서 중합이 되면 드시는 버섯 갓이 되는 거예요. 곰팡이 아니 버섯은 냄새 안 나는데? 버섯도 맡으면 약간 냄새가 나긴 나죠. 곰팡이 냄새가. 아니 송이버섯도 그러면 곰팡이입니까? 다 버섯 모든 건. 아 그래요? 네네. 노루궁뎅이 버섯도? 그럼 버섯 좋아하시네. 되게 제일 맛있어요. 혹시 맥주도 드세요? 맥주? 네. 와인 매우 드시죠? 효무도 곰팡이에요. 효모도 곰팡이야? 네, 그래서 곰팡이 종류 3개예요. 사상균, 버섯, 효모. 다 모아서 곰팡이라고. 다 모아서 곰팡이라고. 그리고 곰팡이를 너무 그러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구상에 생물을 이렇게 놓고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천인가 동물, 식물 큰 가지로 따지면 곰팡이하고 옥모라고 제일 가까워요. 가깝다? 네, 우리하고 곰팡이 상당히 가까운 친척벌이에요. 진화의 나무를 생각하면은 곰팡이하고 동물이 갈라진 게 식물이 갈라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서 식물보다 동물에 더 가까워요 곰팡이는? 훨씬 가깝죠. 뭘 봐서요? 생긴 건 식물이랑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유전자인 것도 그렇고 식물은 광합성 하잖아요. 얘는 광합성 못하잖아요. 아 그러네. 일종의 동물이네. 아니 근데 곰팡이 만약에 균이면 발에 있는 게 개 놔두면 버섯처럼 걔 다른 분위기가 다르고 동충하충을 발에서만 이렇게 팽이버섯 나와갖고 뜯어먹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버섯은 사실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 산에 가다 보면 나무 쓰러져서 이렇게 죽은 나무, 맞아, 맞아. 버섯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나무 잘 자랐어요. 거기가 걔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죠? 어둡고 네, 축축하고. 축축하고 근데 나무가 잘 안 썩잖아요. 버섯의 주 기능이 뭐냐면 나무가 잘 안 썩으니까 우리가 집도 짓고 옛날에 배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굉장히 잘 안 썩은 성분인데 먼저 버섯이 펴서 그걸 한번 크게 잘라줘야 그 다음에 세균이고 뭐가 들어가서 완전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섯은 굉장히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해요. 생태계에서. 버섯이 그 나무 같은 걸 애들 잘 먹으면서 약 쭉쭉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곰팡이 다 먹죠. 안 자라는 데가 없잖아요. 나무 먹고부터 시작을 해서 포집에서 많이 키워볼서 아시니까 곰팡이 안 피는 데가 없잖아요. 곰팡이는 대단해. 제거하기도 어렵고 겨울철에 결로 현상 생기면은 곰팡이 또 그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만큼 포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맞아 이게 천장에도 네. 물 좀 샜다 싶으면 바로 바로 곰팡이부터 나죠. 시작해요. 지금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곰팡이가 진화의 식물 다음에 만들어진 거겠네요. 그거요. 순서로 보면은 뭐 제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식물보다는 먼저일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버섯이 사실 나무를 일종의 먹는 거라서 제가 사실 이 film은 사실 좀 솔직히 딱 답대가 보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되겠습니다. 편집해 주시겠죠? 또 물어봐야지. 아니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요. 살짝 제거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럼 괜찮아요? 아니면 곰팡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그 곰팡이가 공교롭게 뭐 독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그러는 거라면 달라질 텐데 그동안 드시고 괜찮으셨잖아요. 그치 기억에는 없는데 아주 큰 문제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과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은 기억이 나는데 확 잘라버리고 먹으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죠. 얘는 뭐 끓이면 괜찮아요? 곰팡이 잘 죽는데 이런 게 있어요. 독소 가운데 끓여도 파악이 안 되는 독소들이 종종 있거든요. 곰팡이 중에 미생물이 만든 독소가 다 들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는 죽는데 독소가 남아있으면 더 위험하죠. 얘는 죽어도 독소 나와요. 독소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 가죽 남기고 얘는 독소를 남기는 거. 어떤 독소들은 열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걸 만드는 곰팡이였다면 곰팡이 끓였다고 해서 독소까지 그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우리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녹색이었나? 하여튼 무슨 곰팡이 피었으면 그건 먹지 마라 이랬어. 보통 우리가 푸른 곰팡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도 하고 치즈에도 붓고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겠네.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색깔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들 위험하건 안 돼요. 부지가나 먹지 말아요. 그다음에 버섯도 뭐 화려하고 독버섯이고 그거다 그게 아니고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거지 섣불리 큰일 나죠. 그 곰팡이는 그러면 일단 암수는 없죠? 암수는 없죠. 없어요? 네. 우리 다 성평등이 그러니까 뭐를 질문하시려는지 그게 궁금한데 네. 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죠. 성이 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암수가 없냐고 물어보시면은 암수는 없어요 말씀드리는데 성이 없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왜? 성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이 뭐냐? 성이 왜? 성이 뭐냐?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지? 박수 한번 쳐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의 앞부분을 정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이 뭐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예. 우리는 그 성하면 항상 메일, 피메일, 암수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세균들은 무성생식을 하니까 곰팡이도 무성생식을 해요. 포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얘네가 이 환경이 되고 기회가 되면 다른 개체랑 합체를 해서 자손을 증식을 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일종의 얘네 메이팅 타입이라고 그래서 적합형 이렇게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이 유전자 하나로 보통 결정이 되는 거라서 요게 타입만 다르면 다른 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치면 그냥 만나요. 근데 이런 메이팅 타입이 많은 경우는 뭐 1000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암수는 말할 수 없는데 성이 1000개면 넘게 있어요. 이것과 저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타입들이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타입하고는 접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접합을 해요.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그 성이라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시 섞는 과정인데 똑같은 애들끼리는 섞어봤자 그럼 이 과정에서도 원래 개체의 절반씩이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얘도 똑같이 반반을 섞는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굉장히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왜냐면 곰팡이 엄청나죠. 암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곰팡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 그러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확인이 필요한데 버섯이 곰팡이 한 일종이잖아요. 버섯만 해도 대략 지구에 한 30만 종. 우리한테 알려진 게 한번 15,000종 아마 그럴걸요. 근데 버섯처럼 물집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아니, 이제 우리가 기계로 키우는 버섯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군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그 곰팡이가 핀 데는 호흡기 질환 같은 거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포자가 들어와서 걔가 우리 몸 안에서 증식하고 이런 건 아니죠 설마? 그러니까 이게 증식은 아니고 이런 건 있어요. 왜 호흡할 때 어쨌든 공기 중에서 곰팡이뿐 아니고 미생물이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면역 기능의 차이니까 보통 그래서 왜 아주 연로하신 분들 노환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맞으실 때 보면 많은 경우가 폐 관련 질환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평소에는 그렇게 해로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기능이 떨어지면 얘가 들어와서 잘할만 하잖아요. 촉촉하고 따뜻하고. 얘는 그냥 성장할 뿐이에요. 얘는 성장인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염이죠. 그러니까 성장과 감염은 결국 보는 관점이지. 우리는 감염, 얘는 성장. 그러면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것도 역시 반점 차이죠.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부패, 발효, 분해 이건 다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분해가 돼서 우리가 좋으면 발효, 안 좋고 불쾌하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발효 음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힘든 사람한테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청국장.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결국 미생물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패하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이게 재료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탄수화물이 되면 냄새 고약하지 않아요. 술이 되거나 뭐 향이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이 섞게 되면 거기서 단백질의 질소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황화수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냄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한테가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발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욕은 아닌가? 우리 위원님은 굉장히 숙성되셨어요. 우리말로 해서 제가 가장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잘 사갔다. 사갔다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잘 사가서 이렇게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썩는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졌어요. 그게 발효와 부패. 저는 그래서 발효 우리가 인생 잘 사가야 되는데 썩어버리는 불쾌가 되는 거죠. 잘 삭힌 게 이제 우리 식혜 뭐 이런 거라서 젓갈도 잘 삭히면 제가 뭐 제 연구 때문에 젓갈 장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젓갈집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파리는 생선 가게에 있지.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탁은 젓갈에는 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파리는 냄새 안 나요.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보진 않았지만 그 말이 맞아. 이게 잘 삭힌 잘 된 거는 파리 안 걸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온도와 뭐 습도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곰팡이가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 왜 치즈라든지 술 이런 데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좀 쓰이는 것 같고요. 우주 나갈 때 혹시 술 갖고 나갑니까? 아, 네, 그 술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주인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주 커피, 우주 와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거기 저 무중력 되게 먹어요. 무중력이다 보니까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팩에 빨대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쪽쪽 빨아먹습니다. 맛은 안 나겠네. 강성은 조금 네, 떨어지겠죠. 먹어야 돼. 네, 아니면 약간 재미삼아 쭉 짜서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따르는 맛은 없겠네, 그죠? 따를 수가 없죠. 네. 와인 같은 경우는 산소랑 또 만나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또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아, 산소 만나는 거는 그렇다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아, 그것도 가능하겠네. 아, 와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와인은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다른 술을 좀 드시고. 네, 저는 막걸리를 막걸리는 또 우리 그죠? 막걸리는 효모와 다양한 미생물이 막걸리에 그 먹고 나면 굉장히 그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 효모도 아니요. 일단은 좀 많이 드셨을 거고요. 일단은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주량에 비해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마실주나 곡주가 순수 알코올 외에 다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말하는 숨쉬를 좀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드시죠. 주종이 문제가 아니고 곰팡이를 근데 요즘 뭐 굉장히 그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데 어떤 거에 주로 쓴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요즘에 아마 생각지 못한 거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주변부터 보게 되면 가죽 비슷한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곰팡이 네. 옷을 만드는 거예요. 가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티로폼 대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친환경 충전재 이거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사에서 아, 네. 저도 사실 뉴스로 접하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화성이나 달에 갈 때 기지를 짓잖아요. 건축 자재를 보통은 달과 화성의 토양을 부셔서 그걸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다음에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또 설비를 다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그 곰팡이를 잘 키워서 그걸로 단단한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한 2주일인가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무럭무럭 자란 거죠. 그게 약간 의자 정도 우주에 가서? 아니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네. 그래서 의자 정도만한 사이즈가 돼서 사람이 앉아보고 막 이런 견고함도 테스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곰팡이가 되게 단단해질 수 있구나라는 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팡이실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떡이 있는데 그 주 성분이 혹시 그 키틴이라고 하세요? 키틴? 개껍질에서 나온 곤충 껍데기 주성분. 곰팡이가 재밌는 게 곰팡이를 어떻게 배양하느냐,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키틴의 함량이나 다른 성분을 조절하고 강도나 탄성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애들 죽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인 다음에 만드는 거니까 계속 자라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키운 다음에 만드는 건데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 갖고 가서 이론적으로 화성에 가서 물도 좀 가져가고 나무도 갖고 가서 곰팡이 키워서 곰팡이는 산소 좀 없어도 잘 살아요? 곰팡이 산소 있어야 다 돼요. 있어야 돼요? 효모는 산소 없어도 잘 하는데 대부분 곰팡이 산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뜬금없긴 한데 팽이버섯이요. 그냥 생으로 있을 때는 되게 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삼겹살판에 굽거나 찌개에서 끓이면 얘가 그렇게 질겨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단백질 이런 게 편성이 돼버리면 찌겨질 거예요. 낙지 같은 것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멍 찌겨져요. 아 그러면 버섯에 단백질이 많아요? 버섯이 굉장히 칼로리는 낮고 지방 함량 적고 비타민과 그런 되게 많죠. 건강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버섯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가죽 비슷한 이런 재질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자처럼 이런 구조물도 만들 수도 그것도 만든다. 요즘에 대체육 고기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에 가서 미생물만 잘 쓸 수 있으면 식량도 해결되고 그렇죠. 건축도 해결되고 되게 유용하겠네요. 대체육 드셔보셨어요? 네, 한번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근데 그게 제 대청은 굉장히 역사가 길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콩으로 만든 콩국이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건 정말 뭐 그냥 많이 도움 하셨는데 요즘 거는 먹어보니까 물론 아직 고기 맛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먹을 줄 알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햄버거 네, 햄버거 패티 팔아요. 그럼 뭘로 만든 거예요? 그런 콩단백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우주에 그 콩고기 같은 것도 가져가요? 콩고기 갖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건 우주인들도 있거든요. 우주 갈 때는 음식물들을 어쨌든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군대식량처럼 이렇게 뭘 보면 바로 이렇게 밥된 이런 거를 가져가나? 그렇다기보다 대부분은 이제 동결 건조가 돼서 정말 과자같이 먹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맛만 흉내를 내서 대부분은 섞여 있는 쉐이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짜육짜육 같이 이렇게 쭉쭉 짜먹는 것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우주 식품 분야도 되게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미식가들이 많아졌거든요. 우주 김치도 있고요. 우와. 네, 우주 햄버거, 이제 치즈버거 흉내내는 그런 음식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주선으로 보낼 때 지금 굳이 탈수해서 가볍게 할 이유 어차피 물도 가져가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마른 음식에다가 물을 넣거나 하는데 어차피 거기로 가려면 물도 갖고 가야 되니까 굳이 발사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이 우주 식품 분야 덕분에 레토르트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분 카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 식품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주에서 지금 만든 게 네, 우리가 우주인들이 먹던 거를 이제 흉내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청주 IC